여러분은 페이지 78쪽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라는 걸 보고 있죠? 자, 여러분. 물질 변화가 뭐냐? 사실 두 개로 나뉘어요. 물리적 변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상태 변화겠죠?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화학 변화가. 자, 이 두 과정을 에너지 출입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앞으로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먼저 요거를 조건을 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위라고 선생님이 부르는 게 있을 거예요. 주위. 서라운드겠죠? 주위는 관찰자가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다? 관찰자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발열이다, 흡열이다는 다 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얘가 기준이구나 라고 꼭 알고 계세요.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이 관찰자는 뭘 들고 있냐면 온도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의 존재를 꼭 기억하세요. 그게 주입니다. 그 다음 상태 변화가 일어나든 물리 변화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 현상을 띠는, 여긴 장소가 아닙니다. 현상을 띠는 것을 계라고 부를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알았죠? 그 계는 무엇이 일어난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얘가 일어나는 곳이 계입니다. 장소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뭐 그림으로 그려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둘 관계를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계와 주위 관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화학 변화나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위로 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온도의 눈금이 상승하니까 발열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 근데 얘들이 일어날 때 열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위에 열이 글로 들어갈 겁니다. 온도계 눈금이 떨어지겠죠. 쉽게 말해서 시원하다. 온도계 눈금이 어떤 거예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흡연. 따뜻하다. 나오는 거잖아. 발열입니다. 손난로 뭐예요? 발열일 거고. 연소 발열입니다. 따뜻하잖아요. 냉찜질 흡열이고요. 시원하다. 마당에 물을 뿌렸더니 시원하다. 이해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시원하다. 땀을 흘린 후 선풍기 바람을 쐈더니 시원하다. 다 흡열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걸 요렇게 보자는 거죠. 요거를 조금 교과의 설명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봅시다. 주위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계를 하나 그릴게요. 여기에서 반응 전의 물질들을 반응물이라고 놓고 반응 후의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놓는다면 이거예요.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근데 열이 이렇게 생겨요. 이동한다는 거죠, 열이. 이렇게 열이 빠져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발열이라고 하고요. 주위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주위 꼭 알아두세요. 주위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럼 이걸 화학 변화 입장이라든가 물리 변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반응의 진행 방향이에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요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을 했을 때
세로축은 에너지 준위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만 에너지 준위는 여러분 온도와 압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거 정확히 몰라요.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모릅니다 이거. 대신 요 정도의 얘가 있었던 거죠. 한 종류든 두 종류든 반응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 발열 반응이 일어나려면 열이 빠져나가면 생성물은 반드시 이렇게 낮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요 에너지 대신 요 차이만큼의 열이 빠져나오는 거죠. 차이만큼의 열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빠져나온 열을 단순하게 과학자들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열량계로 측정하거나 이론적으로 헬스의 법칙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결합에너지 법칙을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구해요. 알겠습니까? 그 상대 비교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발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 자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 차이만큼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반응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갭니다.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일어나겠죠? 반응물이 누구로 간다? 생성물로 갈 때.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응이 갈 때 열이 필요한 거죠, 열이. 이렇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황약만 딱 정해놨잖아요. 근데 어떤 화학 변화는 복잡해서요. 여러 반응을 거쳐요. 뭐 상태 변화를 거쳤다가 화학 변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는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어떤 상태는 열을 방출하기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전체 합쳐서 열이 방출하는구나 라를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거 많이 해봤죠. 뭐 계획표도 짜봤고요.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네가 직장을 다녀요. 급여를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가방을 갖고 싶어요. 가방이 1000만 원이래요. 5개월이면 사겠군? 그런 무지한 생각은 안 갖죠. 왜? 200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소비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거 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뒤에서 나오는 이 발열과 흡열 반응들은요. 단순하게 열이 한쪽으로만 확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종합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열이 나가더라 들어오더라 이런 거죠. 같은 200을 버는데 소비량이 적어서 한 달에 150씩을 저축하는 친구가 있고 소비량이 많아서 한 달에 20만 원밖에 저축을 못 한다면 가방을 사는 기간은 150을 저축한 친구들이 훨씬 빠르겠죠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흡열과 발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양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걸 발열이라고 흡열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자는 거죠. 자, 얘도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이걸 흡열이라고 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당연히 주위 입장에서는요. 온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온도계 눈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에너지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자, 이거 반응 진행 방향이고요. 에너지 준위를 봤을 때 자, 이 지점을 반응물의 에너지라고 찾아봅시다. 이렇게.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얘가 생성물이 되려할 때 생성물의 값으로 갈 때 요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다? 이 차이만큼의 열을 흡수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뭐라고? 흡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차이만큼의 열을 가져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걸로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얘를 한없이 어렵게 출제한다, 수능에서. 그럴 일은 없겠다. 적어도 니들 수능 볼 때는. 그래서 여기 틀리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알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리변화부터 볼게요, 여러분. 상태 변화요. 자,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규칙적이에요? 당연히 고체가 규칙적이죠. 기체는 뭐예요? 불규칙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가장 무질서하냐는 거예요. 누가 가장 활발하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지 않느냐? 이걸 비문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이걸. 엔트로피. 자, 이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멋있게 포장한 거죠. 야, 니네 태도가 뭐야? 그럼 attitude.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 뭔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세가 뭐야? 그럼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무질서한 정도는 모든 법칙들, 모든 반응들은요, 무질서가 커진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야,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오늘. 방에 들어가죠? 엄마가 깨끗이 치워놨어. 알았어요? 그럼 니네 자고 내일 아침에 나오면 방이 어떠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게.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걸 청소하려면 소모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이상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요. 물에다가 잉크를 타보세요. 어때요? 확 퍼지죠? 이거요. 무질서도가 커진 그거를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르잖아요. 확산. 자, 지금 가을입니다. 연못 하나는 다 한 번씩 가보잖아요. 연못에 낙엽이 막 떨어져 있어, 밤에. 오씨, 뭐야. 그거 갔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낙엽이 어디가 있어요? 연못 가장자리에 다 있어요. 끊임없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얘들은 왜 가장자리에 있나? 물결파 때문에 그래. 물결파. 흔드는데 이게 브라운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건 저기 아인슈타인도 얘기했고,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얘기했고, 꽃가루를 띄웠더니 나중에 결국 끝으로 가서 모이더라는 건 퍼져나가는 경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없었으면 그냥 퍼졌을 거예요, 쫙. 우리가 뿌슝을 하면 냄새가 오후 쫙 퍼집니다. 그래서 후각은 제일 예민해가지고, 방구 냄새가 나는데? 막 이러는데, 나는 안 나는데 걔가 낀 거예요. 왜? 초창기에 자기 코가 마비돼서 냄새가 이제 없어지고, 딴 애들이.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냄새 가셨네. 근데 누가 문 열고, 야, 반장, 너 나와. 그럼 걔는 맡아요. 다 마비돼가지고. 퍼지는 거죠, 이게. 퍼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무질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런 반응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여기하고 관련이 많아서. 여러분, 무질서도가 증가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요. 왜?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무슨 반응입니까? 흡열이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그게 다 고정적으로 모든 거에 천편일률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설탕이 있어요, 설탕. 설탕을 물에 녹여요. 무질서도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여러분. 각설탕 물에 녹이면 쫙 녹아서 퍼져요. 무질서 증가합니다. 흡열이네요. 그러면 가열을 해주잖아. 더 잘 녹아요. 소금을 물에 녹입니다. 알았어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이 퍼지죠, 물속에. 열을 가해주면 어때요?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 물질들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이게 무질소도 효과예요. 아셨죠?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반대예요, 여러분. 기체 있죠, 기체. 기체를 물에 녹여봅시다. 무질소도 증가요, 감소요? 그럼 감소잖아요. 반대잖아요. 기체는 공기 중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럼 걔는 뭘까요? 무질소도 감소하는 거니까 걔는 발열입니다. 반대 방향이 발열이라고요. 그래서 기체들은 물에 잘 녹이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산음료를 무슨 기체가 녹아있지? 탄산음료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잖아요.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온도가 낮아야 용해도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알겠죠? 왜 온실 효과가 무서운가?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의 온실 효과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지? 원시 지구에 제일 많은 92%를 차지했던 기체가 CO2예요. 걔 다 어디 갔나요? 우주로 나갔나요? 아, 우주 외권은 지구랑 다친개 관계라 물질은 이동 못해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그럼 그 수많은 CO2 기체 어디 갔어요? 바다에 용해된 거예요.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용해도가 커져서. 그 일부는 그 어패류, 어류 이런 쪽으로 들어갔겠죠. 탄산칼슘의 형태로. 그 다음에 대부분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육지로, 석회암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CO2나 이런 기체들에 의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그 많이 녹았던 바다에 있던 CO2가 나온다는 거야. 벌써 확.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엄한 눈빛.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좀 어려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딱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모든 것이 무질소도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설명해요. 흑백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하느냐? 여러분 혹시 화학결합, 앞에서 우리가 화학결합 배우잖아요. 통합과학 안에서. 중심에 핵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자 껍질을 선생님이 그린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기서 흰색 원, 빨간색 원 중에 누가 커요? 빨간색이 크지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에너지가 높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전자가 도는 길이고, 여기도 전자가 도는 길이에요. 어디 색깔에 있는 전자가 도망가기 쉬워요? 그렇죠. 그럼 뭘 의미하죠? 전자가 도망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빨간색에 있는 전자가 더 도망가기 쉽다는 건 얘가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응? 그럼 흰색의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 했어요? 전자의 학문이라고 그냥 들어두세요.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에요. 전자가 움직이면 화학 변합니다, 무조건. 알았어요? 누가 안정해요? 움직이기 누가 어려워요? 흰색, 빨간색. 그래서 저걸 안정하다고 얘기해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무질서도가 증가 방향이 있다면 이쪽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에너지적 안정도라고 그래요.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물은 전기분해 가능하죠. 그죠? 물은 전기분해 가능합니다. 수증기 전기분해 가능합니다. 얼음 전기분해 가능하죠. 누가 열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전기분해하려면? 얼음인 거예요, 얼음. 왜? 얼음은 일단 녹여서 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선 딱 꽂으면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전기분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에너지적으로 누가 제일 안정해요? 얼음이 제일 안정하겠죠? 이 둘이 충돌하는 게 동적 평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중딩 때 보면 밀폐된 공간에 물 떠놓고 있으면 얘가 막 증발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증발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발은 합니다. 그럼 무슨 방향? 무질서도 방향이에요. 근데 다시 뭐를 하면 응결하죠. 이게 에너지 안정도. 이 둘의 속도가 똑같아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동적 평형이라 하고, 이거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무 자주 나와요. 어디에? 비문학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비문학에 그거 나오는 줄? 내 주위에 국어 선생님들이 한 열 몇 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2통씩 전화가 옵니다. 계속.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대답한 게 이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동적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며칠 전에는 별까지 거리에 대한 광도 얘기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비문학 지문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뭐 연주 시차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배웠는데, 그죠? 잊어버리셨겠죠. 그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국어 실력도 높아진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변화 과정인데 열은 어느 한 단계의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화학 반응은 이 물리 변화 이런 것들은 되게 상태 변화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상태 변화니까 자 보세요. 반대로 간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화 간다. 이거 발열입니다.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자 볼래요? 반응물, 생성물, 얘가 안정한 거예요. 반응물, 생성물, 얘가 안정한 거라고요. 다시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맞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누가 좋아요? 느낌에. 왼쪽이 좋죠? 자연계 70%예요. 얘가 30%고요. 너네가 출제자라면 누구 낼까요? 이거 내죠. 30%. 희귀하니까. 아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발열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발열 반응이 그렇게 많을까? 자, 대표적으로 보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발열이 뭐가 있고 흡열이 뭐가 있는지 종류를 막 외워야 되는 건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거라는 거야. 발열 반응이라면 이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발열 반응의 가장 중요한 거 뭐를 빼놓을 수가 없어? 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야. 연소. 응? 일단 발열은 따뜻한 거니까 우리가 불 때 하면 따뜻하겠지. 자, 연소는 어떤 기체가 관여하니? O2가 관여한다? 참고로 얘들아 O2 화학식 봐봐. 대문자 몇 개야? 한 개지. 이런 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한 거 기억나? 배운 학생들만 얘기해봐. 얘 산화수 얼마야? 0. 오, 어떻게 알아? 뭐지? 얘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반응이라 했어, 내가. 산화환원이야. 산화환원이 누적되는 학교는 잘 들어. 이거 산화환원이야, 중화반응이야? 이것도 나올 수 있어. 그때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호돈소가 존재하면 무조건 100% 산화환원이다. 뭐 GN, 뭐 FE, CU, 뭐 하다못해 C 이런 애들이 다 호돈소 물질이거든. 걔들이 존재하면 무조건 산화환원이야. O2가 관여한다는 거지, 발열 반응에서.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이렇게 녹이 쓴다. 어때? 호흡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 다 발열이야.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다 발열이라고 얘들아. 그런데 둘의 이것들의 차이점이 뭐냐고? 얘는 빨라서 반응이 워낙 빨라서 빛과 열이 생기는 게 연소야. 그래서 연소를 하면 밤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 횃불, 촛불. 그런데 이 둘은 뭐냐? 서서히 일어나. 결론! 얘는 무슨 반응? 빠른 반응이고 얘는 느린 반응이다. 무슨 얘기야? 열을 한꺼번에 쫙 뽑아내는데 거기에 빛까지 들어가는 게 발열. 얘는 천천히. 특히 니네 1학기 때 물질대사 배웠지? 호흡을 무슨 작용이라고 배웠어? 동화, 이화 중에. 특별히요? 호흡이요? 그렇죠. 이화라고. 괜찮아요.
이화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반대로 광합성, 합성은 뭐라고 해요? 동화라고 배웁니다. 알겠어요? 하나로 뭉친 애들은 흡열이에요. 생명과학에서는. 그 뭉친 애가 끊어지는 것이 뭐예요? 발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무질소도가 커지면 흡열이라면서요. 덩어리 하나가 덩어리 여러 개로 갈라. 이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란 얘기죠.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걸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맞다며요. 그건 중학교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수준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 수많은 반응들이 뭉쳐서 전체 열을 표현하는 거라고. 흡열도 하고 발열도 하는 여러 개 단계를 거쳐서 결론은 열이 방출되네, 흡수되네.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모든 반응은요, 굉장히 함축시킨 거예요. 굉장히 긴 반응을 함축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화되는 반응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하나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물이 되는 과정. 그리고 좀 더 배우면 ATP가 합성되고, 이게 되게 간단하게 놓고요.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에 가서 생명을 선택했죠? 호흡만 2시간 배웁니다. 2시간. 호흡만. 기질인산화부터, 전자전달계부터 막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이 흡수되는 거 있고, 방출되는 거 있고, 흡수되는 거 합쳐봤더니, 이건 발열이었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론이. 아셨어요? 단순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 호흡하면 몸이 따뜻하잖아. 근데 녹이 있으면 몸이 이건 좀 못 느끼겠잖아. 같이 엮어서 보라는 거지. 산소가 관여하는 것들이 대부분보다 발열이다. 알았습니까? 거기 3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 이거 하나. 여러분, 요거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화 반응 많이 배웠는데, 알자이온 반응식이 이건 거 알죠, 이거? 알자이온 반응식이 이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반응물이에요. 자, 화학, 기호, 이온 이런 거 떠나서요. 계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만 보세요. 반응물의 계수압이 얼만데? 2인데, 여긴 계수압이 얼마예요? 1이죠. 2가 1로 갔죠. 2명이 1명 됐죠. 너네 애기 2명 보는 게 쉬워? 1명 보는 게 쉬워? 1명이 쉽죠? 왜요? 무질소도가 적으니까요. 그럼 무질소 감소하는 방향이네요? 맞죠? 그럼 저 위에서 어디예요? 빨간색이에요. 발열이에요. 발열. 그래서 중화열은 발열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중화열이 발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 했잖아요. 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곳이 온도가 제일 높다. 물론 수용액이 똑같을 때. 이해 갔어요? 이게 대표적 발열이라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발열은. 왜? 70%니까. 여기서 잠깐, 산불.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입니다. 자, 여러분. 산불을 없애는 게 무슨 과정이에요? 유식한 말로? 소화죠. 밥 먹고 누워있는 것도 소화죠. 달라요. 그때 화자가. 근데 그 불을 끄려면 여러분, 뭐뭐를 제거하면 불이 꺼질까요? 소화에 3요소가 있어요. 일단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불이 꺼지겠죠, 당연히. 두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하의 온도, 이걸 낮춰줘야 되겠죠. 맞으면 뭐예요? 산소,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하면 돼요. 이게 3요소거든요. 자,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뭔가 봐봐요. 맞불을 지른다. 뭐예요? 둘이 싸우게 하는 거야? 야!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경로에 있는. 맞불을 지르면. 물론 저쪽에서 불이 막 오고 있죠. 여기다 불 지르는 거야. 그럼 일로 오는 거 막아야죠. 얘가 저리로 타고 들어가는 거면 그 중간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사라지잖아.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소화기 뿌리는 거 알죠? 흰색으로. 그게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걔를 뿌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뒤에서 나와요. 그 물질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걔가 흰색 물질이잖아요. 확 뿌려지면서 걔가 열 분해를 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 주위에 열을 빨아들이겠죠? 그럼 뭐를 낮추는 거야?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두 번째, 걔가 열 분해하면서 누구가 나오냐면 CO2 기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 기체는 밀도가 제일 커요. 밑에 깔린다고요.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옛날 실리콘밸리라고 알죠,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단지거든요. 거기 불 났어요. 알죠, 여러분? 전기자동차 불 나면 끌 수 있어요, 못 꺼요?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단지에 불이 나면 못 꺼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주에 있는 그 수천 대의 그 불장소가 다 왔어요. 못 껐습니다. 그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전투기 세대를 띄워요. 미국에서. 그리고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불 침장구에다가 꺼졌어요. 뭐를 제거한 거예요? 산소를 제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빵 터지면서. 알겠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과정에서 불이 뭐 붙었다, 불이 났다, 산불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다 발열이지 않습니까? 발열 반응이 왜 전 세상에 왜 70%를 차지하느냐? 잘 생각해봐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산소랑 반응물이겠죠, 나무랑 산소가. 타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요? 생성물을 만들겠죠? 그죠? 근데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죠? 이 열이 또 다른 나무와 산소를 반응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만 있다면 수많은 발생하는 열이 얘를 계속 반응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럼? 얘를 일로 만들죠? 그러면 이게 계속 있어줘야 돼요. 에너지가 계속 있어줘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광합성을 하고 싶어요. 하루 중에 언제만 해요? 낮에만 하잖아요. 호흡은 언제 하는데요? 24시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발열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뭐만 있다면? 물질만 있다면, 반응물만 있다면. 근데 얘는 반응만 있어도 될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계속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좀 알아. 그럼 흡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흡열. 자, 흡열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틀리는 거죠. 얘가 아주 주옥 같은 놈이죠. 제일 첫 번째, 네 번째 잘 나오는 게 누굽니까? 수산화 발효입니다. 자, 수산화 발효 수용액과 질산암모늄 수용액을 섞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흡열이에요.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집니다. 이런 실험을 하거든요.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놓고 여기다 수용을 담아요. 얘를 담아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 이렇게 심어 놓냐면 온도계를 딱 심어 놔요. 그리고 얘를 받칠 수 있는 나무판을 이렇게 놓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를 딱 들잖아요. 붙어요. 밑에가. 뭐해서? 얼어서. 얼어서 습착이 돼가지고 딱 붙어 올라오른다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흡연 맞죠? 열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라고 표현을 해요, 열이. 이 온도계 눈금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온도의 눈금이요? 예! 낮아지고. 열이 흡수됐는데? 낮아지겠죠. 열이 흡수됐는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봐요. 제가 강제로 오답을 만든 거예요, 저 친구. 여러분, 흡열은 무조건 온도계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떨어진다고 배웠잖아. 근데 막상 저렇게 놓고 보면, 열이 흡수했는데 왜 온도가 떨어지지? 이게 뭐를 구분 못한 거냐면, 걔하고 주위를 구분 못한 거야, 저게. 잘 봐라. 이 둘의 화학 반응식이
수산화칼슘하고 질산 암모늄의 반응이 이거야, 걔. 그러면 온도계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는 거지. 맞잖아. 주위에 있는 게 온도계잖아. 수용액은 어디에 있는 걸까? 주위야. 수용액도 주위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화살표를 너희들 마음대로 상상한다고. 수용액으로 열이 들어간다? 그것도 주위야. 그러면 수용액에 있는 열이 저 화학 반응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그럼 수용액 온도도 떨어지는 거야. 절로 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알았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오답으로 정말 많이 틀리는 거야, 너네가. 열이 수용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용액이 걔가 아니라 수용액 속에 있는 수산화 발효하고 질산아모늄의 반응에 열이 들어가는 거라고. 알았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걸 물어볼게. 여기 얼었지? 이거 누가 얼은 거야? 공기 중에, 잘 봐. 공기 중에 누가 있겠어? 수증기가 있었겠지, 수증기. 얘가 되는 거지, 물. 야, 얼지 않아도 얘 딱 달라붙어. 니네 여름에 고깃집 가봤지? 고깃집에 갔을 때 밥그릇 놨는데 지 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 뭐 컵도 막 지 멋대로. 그 물기가 있어서 그래, 밑에 마찰이 줄어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니네 그 목욕탕에 니네 뭐 등 뭐 미는 거 이런 거 뽁뽁이로 딱 붙여놓지 않냐? 벽에다가 물기 이렇게 묻혀갖고 놓으면 쫙 붙는 거 있잖아. 그런 효과라고. 더 뭐 얘가 얼음이 돼도 괜찮아. 너무 온도가 낮으면 얼 수도 있어. 근데 봐라, 수증기가 물이 된 거잖아. 요 파란색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발열이 일어난 거야. 출제가 어딜 물어보는지 잘 보라고. 옆에 있는 공기 중에 수증기의 반응을 묻는 건지 저 수용을 묻는 건지. 자, 이제 내가 좀 깊게 얘기해 볼게. 알아들을 사람 잘 들어봐. 원래 말이다, 얘들아. 수산화 발효면 염기지. 염기잖아. 질산암모늄이 무슨 성인 줄 아냐? 이 아레니우스 개념으로는 얘가 중성물질처럼 보이는데 요거 한번 봐봐.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있어. 여러분, 음이온은 아레니우스 산, 우리가 말하는 HA라는 산의 물질에 A에 해당되는 애거든. NO3 갖는 애 무슨 산이 있어? 질산이 있는 거 알지? NH4 갖고 있는 염기 누구 있어? 수산화 암모늄이야. 이 둘이 만나서 중화반응 끝에 만들어진 염이 저거야. 질산암모늄. 얘 약염기고 얘 강산이야. 그러면 강한 산과 약염기가 만나서 염을 만들면 이건 산성염 돼. 강한 걸 따라간다고. 그럼 엄밀히 말해봐. 이거 산성이고 이거 염기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그럼 선생님 발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 약간의 발열도 일어나야 돼. 둘이 반응하니까. 알았니? 근데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알았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물에 녹으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수화가 된단 말이야. 물하고 섞인다고. 응? 무질서가 커지는 방향으로 녹는 용해열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뭐냐? 흡수야. 아까 내가 소금 물에 녹였을 때 흡열이라고 했지. 설탕 물에 녹였을 때 흡열이라고 했지. 얘가 끊어지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있고, 알았냐? 이 격자 에너지라고 하거든. 끊어지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있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방울들이 얘를 둘러싼단 말이야. 이게 수화야. 한 덩어리로 된다고.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그때 발열도 일어나. 알았니? 근데 누가 많다라는 거지? 흡열이 많아서 얘가 흡열 반응인 거야. 알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외워야 된다니까? 외워야 돼, 그냥 이건. 다만 조심할 거. 흡열인데 온도계 놓고 올라간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떨어진다고. 대신 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 예를 들어 봐. 삼각 플라스틱 벽면에 뭐 안 생기겠냐? 이거 생기겠지. 차가우니까 물방울 생기겠지. 이건 발열일 거란 말이야.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거니까.
이런 다각화된 걸 조심하라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봐봐요. 자, 여기도 좀 재미난 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은 없지만 좀 재미난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내. 얘들아, 일단 탄산수소 나트륨이 누구냐? NaHCO3라고 하는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예요. 니들 말은 소다. 알았어요? 저 물에 타면 소다 쓰대요. 알겠습니까? 베이킹 파우더인데 얘를 열분해를 하잖아요. 이게 열분해 한다는 뜻이에요. 열을 가한다. 흡열이라고, 흡열. 당연히 흡열이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 탄산 나트륨이 나와요. 열 분해를 했으니까 걔가 Na2CO3라는 놈이에요. 거기에 물도 나와요. 물도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CO2겠죠. CO2. 자, 실제로 물은 얘가 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뭘 확인하느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합니다. 얘는 물이 있잖아요.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마치 색깔 변화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색깔 변화 뭐 봤어요? 리트머스 종이 배운 적 있죠? 산에서 붉은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물의 확인,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CO2 확인은 뭘로 해요? CO2 확인. 바로 석회수로 하죠. 근데 이 석회수에서 저 위쪽에 늘 시험 볼 때 많이 나왔어요. 뭐를 좀 확인하고 가냐면, 여러분 실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험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그 실험 보세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알콜램프로 막 가열을, 토치로 가열하면 일단 여기서 열 분해가 일어납니다. 열 분해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거 흡열이잖아요, 흡열. 그래서 생성물로 여기에 뭐가 남고요? 이렇게 탄산나트륨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흘러요? 이렇게 쭉 흘러요. 이게 누굽니까? H2예요. 얘를 이렇게 세워서 가열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이게 깨져요. 물이 튕기면서, 탁탁 튕기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뉘어놓으면 물도 흐르죠. 또 하나, 이 CO2가 공기보다 어때? 무거운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를 따라서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석회수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 뿌옇게 흐려지거든요. 자, 여기 반응이 중점을 줘요. 우리 열분의 이것만 배웠잖아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걸 석회수라고 부릅니다. 어머나, 이거 수산화칼슘이네. 그지?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가 CO2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됩니다. 이게 탄산칼슘이며, 알겠니? 침전 반응이에요. 침전 반응. 참고로 여러분 이온결합에서 이거 배웠지?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야, 이건 기억나냐? 나 칼질하면 기억나지? 다 구경꾼 이온이었잖아.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래, 박하사탕 이렇게 외웠잖아. 바륨칼슘 황산탄산이라고. 박하사탕이야. 니네 박하사탕 무슨 색깔이야? 흰색 앙금이라고 얘들이 만나면, 알았니? 그래서 탄산칼슘은 흰색 앙금 침전 반응이구나. 근데 이건 우리 외적인 내용이야.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냐고?
자, 이게 염기잖아. 수산화칼슘. 이거 산이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참고다. 니네 산화물을 잘 볼 필요가 있어. 이 발열흡열 반응에서는 산화물을 잘 볼 필요가 있거든. 산화물은 크게 두 가지지. 금속 산화물이 있을 거고 비금속 산화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금속 산화물들은 얘들을 말해. Na2O, CaO 다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라고 얘들. 근데 비금속 산화물은 SO2, NO2, CO2 다 뭐야? 공유 결합이잖아. 잘 봐라. 얘들이 물에 들어가잖아.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돼. 알겠니?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되고 얘들이 물에 들어가잖아. 황산, 질산, 탄산 돼. 대충 알겠냐? 아, 금속 산화물이 물에 들어가면 염기성 수용액이 되고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들어가면 산성 수용액이 되는데 여러분 CO2가 물에 잘 녹냐고 잘 안 녹지. 약간 녹아서 탄산수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많이 녹아야 막 탁탁 튈 거 아니야. 그래서 저온 고압을 가하는 거야. 뚜껑 막고 막 이러면서. 알았어? 결론은 뭐냐면 얘들이 무슨 반응하냐 지금. 중화 반응하지. 여기선 약한 열이 발생. 발열이야 이거. 알았니?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두라고. 알겠죠? 물론 너희들이 학교에서 되게 쉽게 낼 수도 있으니까 쫄지는 말고 뭐 자세히 배워놔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자, 질산암모늄의 용해도 봐봐. 질산암모늄의 용해. 여러분, 질산암모늄은 여기서 배웠잖아.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이죠.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모든 고체 물질이 다 이렇습니다. 설탕 물에 녹여요. 온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딱 이렇게 맞잡고 설탕 녹였더니 시원하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온도는 떨어져요. 왜?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무질소도가 증가, 흡열이거든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무질소도 증가, 흡열이거든요. 질산암모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질산암모늄 같이, 이거 봐봐요. 눈에 띄게 산성, 그러진 않거든요, 얘들이. 뭐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고, 내가 이거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산성으로 보이지. 저거 잘 모르거든요. 이런 애들은 달라요. 여러분,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 아니에요? 저것도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럼 이온결합 물질 소금, 그 다음에 뭐 질산 암모늄 이런 애들 물에 들어가면 흡열이라고 했는데 얘도 이온결합인데 물에 들어가면 얘는 발열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물속은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농도로 동적 변형 상태로 아주 미량의 물질이 녹아 있어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근데 산화칼슘 같이 딱 얘가 그 평을 딱 끼치면 중화 반응이 확 일어나서 발열이 돼요. 알았습니까? 발열이 일어난다고. 산화칼슘 물에 녹이면 그 나오는 열이 엄청 세서요.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아셨어요? 근데 산화칼슘 물에 들어가면 뭐 되죠? CaO 물에 들어가면 뭐 되냐? 석회수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산화칼슘을 이런 어디에서 중공구에 이런 데서 하는 말이 있어. 생석회라고 해요. 걔를. 생석회. 알았어요? 산화칼슘을 생석회라고도 부릅니다. 물에 들어가면 기포가 생기면 막 뜨거워져요. 알겠죠? 내일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산화칼슘 뿌리고 따뜻하잖아. 열나 뜨거워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예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라고 하면
발열 반응을 좀 줄여두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가 있겠죠, 연소. 그런데 연소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화석연료. 그래서 뭐 메테인 가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에탄올도 여러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뷰테인이죠. 메탄가스라고 하는데 메테인이라고 부르고요. 부탄가스라고 하는데 뷰테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여러분 얘도 남미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씁니다. 에탄올도. 예, 이런 것들이 연소를 하면 CO2하고 H2O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얘를 쓰고 있다. 두 번째, 손난로.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철과 산화철의 관계를 갖고 손난로를 만든 거예요. 철에다가 산소, 우리가 막 부비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게 해서 결국 얘들을 산화철로 만드는 무질소도가 주는 그 방향으로 손난로, 따뜻하다, 발열입니다. 그리고 뭐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이걸 생석회라고 하는데요. 무슨 과정이에요? 용해 과정이죠.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되는데 이것도 발열 반응의 예입니다. 금속산화물 알죠? 다음에 자동차, 배, 기차, 화석연료 저 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과수원 이거 여러분 이게 좀 솔직히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 거예요. 냉해 예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살짝 뿌려주잖아요. 결국 물을 살짝 뿌려주면 물이 뭐든 얼겠죠, 살짝. 그 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이 그 개화 시기에 약한 그 새순들을 좀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건 뭐도 되냐면 갑자기 열매가 막 이렇게 열려 있는데 한파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 과일한테는 치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때 물을 살짝 뿌려요. 그러면 살얼음이 살짝 얼어요. 그럼 오히려 이 과일이 보호를 받아요. 이건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에 살고 있지, 이글루. 얼음집을 막 진 다음에 물을 뿌려요, 거기다가. 그럼 물이 얼겠죠? 그럼 이글루 안에는 훈훈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그 상태 변화, 그러니까 액체인 물이 뭘로 되면서 고체인 얼음이 되면서 에너지적 안정도면 무질소도 감소 방향. 이게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에스키모의 이글루도 이런 원리입니다. 에스키모 이글루도. 알았습니까? 상태 변화시켜서 얘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 보면 라떼 만드는 거 있거든요. 라떼. 알았습니까? 라떼 만드는 거 있는데 물을 갑자기 수증기로 혹은 수증기를 물로, 이때 라떼는 따뜻한 우유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을 때 수증기를 물로 바꿔줍니다. 그때 나온 열을 이용해서 얘를 데워요. 그 장치가 그거예요. 칙 하면서.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흡열 반응인데, 흡열 반응은 주의하라고 했죠. 얘는 자연계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외워두는 게 좋고요.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전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냉찜질, 얼음팩, 그죠? 그거 여러분 남학생들은 좀 알 텐데 운동을 하다가 다치잖아요. 그럼 바로 냉찜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온찜질을 해야 돼요. 처음에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그 상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골절이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 삐끗한 거 있죠. 그런 거면 그쪽에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돼서 혈액이 몰려요. 그쪽으로. 너무 부으면 나중에 이게 막 가라앉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냉찜질을 통해서 혈액의 활동량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완쾌할 때는 온찜질 중에 혈액을 계속 순환시켜가지고 걔를 풀어주는, 통증을 풀어주는, 알았습니까? 근데 냉찜질, 그럼 얼음주머니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바로 흡열입니다. 이를 빨아들이는 거. 알았죠? 그리고 거기 제빵소다? 그 빵 만들 때 넣어주는 누구? 베이킹 파우더. 실제로는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소 나트륨이잖아. 그지? 얘 있잖아. 중화반응에서 뭐 할 때 배웠어, 나한테? 제산제. 위액이 산성이잖아. 그러면 주방에 가면 얘 있단 말이야. 할머니들이 이걸 막 이렇게 탁 털어놓어. 가루거든, 흰 가루. 탁 털어놓으면 위산을 억제할 수 있어. 다음 뭐 꺽꺽, 그리고 CO2가 나오겠지만. 알았지? 꼭 콜라 먹은 것처럼 꼭꼭 나와요. 근데 제산제가 집에 없다면 이게 응급 치료약으로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얘가 빵 만든다는 거 열을 받으면 얘가 뭐를 하겠어? 열을 흡수해서 CO2를 발생하겠죠? 그 CO2 기체가 머물다 나간 자리. 그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 부드럽죠? 그게 빵이에요. 알겠어요? 그 바짝 그 태워서 그 간격의 CO2를 막 가뒀다가 버리면 이게 페스츄리고요. 알았어요? 그럼 그거 없으면 뭐예요? 떡이요, 떡. 그거 없으면. 알았어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소화기 있죠, 소화기. 소화기에 얘가 사용돼요. 참 얘 많이 나오네요. 얘가 말입니다. 열을 흡수하죠. 분해를 하면 흡열이니까 발화점 이상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기체는 사실 이산화탄소 기체는 소화 과정에서만 설명하는 거지 흡열 발효라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산소를 밀어내죠. 공기보다 무거워서 소화에서 쓰이는데 우리는 요게 중요한 거죠. 열 흡수. 흡열한다. 알았지? 냉장고 에어컨. 이걸 한마디로 정하면 냉내제라고 해요. 냉내가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냉장고가. 비싼 거 같나요? 디테일. 얼음 나오는 곳.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뒤쪽에 사실 박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냉장고 밖. 얘가 액체로 존재해요. 근데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액체가 가서 기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흡수해요? 열을 흡수하는. 그게 냉장고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액체가 밖에서 액체로 됐다가 들어가면서 열을 흡수해서 기체가 돼서 밖으로 나오면 다시 또 액체가 돼요. 열을 빼내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옛날 냉장고 못 봤죠? 세대 차이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 냉장고는 말입니다. 뒤에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열선이. 그래서 여기 관으로 이 기체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액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 뒤에서 기체가 뭐가 되면서 액체가 되면서 열이 살벌하게 나왔어요. 밖에. 그리고 그 기체가 되는 애가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서 흡수해갖고 액체가 또 되는 거죠. 열을 흡수해서. 이게 냉장고 액매제 역할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상태 변화. 다음에 얼음주머니. 여러분 얼음주머니 어디서 봤냐? 올해 저기 고3 애들 선물을 제가 이제 그 명품 마카롱 수제 10구 딱
대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근데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이제, 이 군산 애들도 조대기 때문에 지금 뒤트렁크에 39가 딱, 팍팍하게 얼음 넣고, 놀아오더라고요. 그 마카롱이. 그리고 여러분 또 쉽게 말하면 그 드라이 아이스 있죠. 어디서 많이 줘요? 어느 매장에서. 먹을 줄 아네. 어떤 게 최애예요? 저 요거 아, 저는 그 뉴욕 치즈가 낫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먹어요. 민트 색깔 좀 괜찮더라고, 또. 민초 좋아하세요? 그거 괜찮더라고, 저는요. 그거 뭐 싫어하는, 어떤 매니아는 그거만 처먹는 놈이 있대. 민트만. 여튼, 드라이 아이스도 승화성 물질이잖아요. 그 얼음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아요, 걔가. 알았죠? 그리고 하나도 없잖아, 흔적이. 그래서 싹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 상태 변화를, 지금 여기 또 역시 상태 변화거든. 그러니까 얼음을 채운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 것도 역시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냉찜질도 마찬가지죠. 냉맥가스도 마찬가지죠. 다 상태 변화, 흡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넘겨보시겠습니까? 넘겨보시면 실험 장치로 뭐가 있냐면 요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요거. 산화칼슘을 물에 넣었을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로 요리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이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석회수가 되는 거. 발열 반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써 있는데, 여러분. 생명현상은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얘는 이렇게 보자는 거죠. 물질 대사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웠어요. 고분자가 되기 위해서 저분자는 뭐를 한다? 합성을 한다고 배웠죠. 그때 여기에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흡열이라는 거죠. 흡열. 결국 저분자의 에너지 준위보다 고분자 에너지가 높은 거죠. 얘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CO2가 H2O였고 얘가 포도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불렀어요? 광합성이다라고 배웠잖아요. 흡열. 그 다음에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오는 과정은 분해라고 하죠. 분해. 그래서 여기서는 발열이죠. 열이 나오니까 발열.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동화라고 했고요. 얘를 뭐라고 했어요? 이화라고 했잖아요. 물론 생명체니까 효소가 작용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물질 대사다. 흡열하고 발열. 여러분, 얘는 낮에만 일어나요. 햇빛이 필요하니까요. 얘는요, 24시간 다 일어납니다. 얘는요, 식물만 일어나요. 아니면 해조류 같은 독립영양생물만. 알았죠? 얘들은 모든 생물들이 다 하는 거예요. 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해 갔죠? 그 다음 지구현상은요, 에너지 출입이 누가 좀 중요하냐면 물의 순환 과정이야. 뭐 여러분들이 알겠죠.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방울이 되면서 열이 나오는데 이 태풍, 여러분 이건 좀 알고 계세요. 태풍의 발달인데 이 에너지원이 뭐냐는 겁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을 이렇게 불러요. 지구과학에서는 잡열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증기가 뭐로 되죠? 물로 되면서 뭐가 나와요? 잡열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바다예요. 북위 4도 지역에서 태풍이 잘 생기거든요. 열적도라고요, 여기를. 자,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샥, 샥. 여러분, 위에서 봤을 때 북반구 저기압 어떻게 표현해? 이해가죠,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웠어요? 이렇게. 요 엄지손가락이 기류예요. 상승기류. 여기 불어 들어온 거거든. 이렇게 불어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저기압 중심부예요. 그럼 위에서 상승기류가 생긴 거죠. 제가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 45도로 했어요? 해리 움직임. 야, 북반구 북동무역풍이지. 이 적도야.
여기 남동무역풍이지. 얘 이렇게 흐르고 얘 이렇게 흐르면 어느 쪽? 오른쪽 45도로 하겠잖아.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오른쪽 45도 이렇게 되거든. 얘도 오른쪽 45 이렇게 되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알겠냐? 그래서 용승이 생겨 밑에서. 그래서 사실 태풍이 이르면 이렇게 물이 높아져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나온다니까. 얘가 계속 이동해봐. 자, 해안가에 이렇게 야자수 있고 그래서 요 놀던 애가 이거 보면 해일이야 이게 물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바다에서 엄청 발달하겠지. 중심기압이 계속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태풍 중심기압은 996 하면 엄청난 1급 태풍이야. 그런데 얘가 육지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차단되잖아. 물이 없잖아. 뭐 지나가다가 막 수영장물 막 빨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면 중심기압이 상승해. 태풍은 소멸해 그러면. 아셨어요? 자, 그게 바로 일반적인 에너지원이다. 근데 이런 모든 에너지, 근본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숙제는 그 뒤에 실력 업까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요. 우리 중일 학생들은 95초까지 하셔야 돼요. 95초까지. 95초까지 하셔야 되고 아마 다음 시간은요. 그 에너지 전환 과정 있죠. 뒤에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원 감염이나 이쪽 그 다음 빅데이터 이쪽을 할 테니까 소은아 꼭 학교에서 수업할 때 뭐 적어준 거 있으면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겠죠?